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이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25% 접종 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특히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단체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출근하기 전에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이미 추석에 추석 연휴에 항공권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벌써 여름 휴가에 맞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고요. 추석 연휴에 맞춘 얼리버드 예약 상품도 속속 내고 있습니다. 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문의 전화 역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사를 대상으로 7월부터 해외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인 14일 이후부터 여행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여행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여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2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장점인데요. 예. 대신 접종을 완료한 뒤 여행을 출발하기 전후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불리는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요, 방역 통제가 가능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자가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는 이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의 첫 체결 국가로 유력하게 보이고요. 이와 함께 태국이나 타이완, 괌, 사이판 등도 대상국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근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나 기준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은 쉽게 말해서 여행사가 여행을 만들어서 주관하고 이 여행사에게 방역의 전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요. 네.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중에서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라면 안심 방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방역 전담 관리사 지정 등 방역 계획서를 함께 여행 계획서에서 제출해야 하고요. 예. 또 실제 해외 여행 중에는 관광객에게 방역 교육을 하고 또 체온 측정 등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여행사에게 운영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방역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관리가 용이한 단체 여행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격리 면제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책임을 지는 방역 관리자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 책임들을 지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 간 소규모의 어떤 여행보다는 훨씬 더 통제와 관리 그리고 방역적 측면에서의 어떤 유지가 유리하다고. 자, 해외에 나가더라도 방역칙은 당연히 지켜야겠죠. 네. 자, 그리고 여행 말고도 일상 회복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네. 우선 백신을 1차만 접종해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8인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의 모임에서 인원 제한에 제외가 됩니다. 예. 또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참여 프로그램들에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도 인원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백신 접종자들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네.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2m의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되고요. 마스크 없이도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백신 인센티브 1단계가 적용되면서 요양시설에서도 대면 면회가 이제 허용되잖아요. 네. 이제 정말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백신을 맞았다라는 증빙이 필요할 텐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네. 증명서를 제시를 하거나 전자증명서 앱을 통해서 자신이 백신이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경우는 위변조 우려가 있고요. 또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배지하고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접종자 배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체적으로 이 접종 자체를 증명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접종자의 격려와 예우 차원에서 배부할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야외에서 사실 백신 접종자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지를 달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은 물론 본인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는 접종 배지와 함께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신분증에 붙여서 증빙하는 방식이고요. 접종 스티커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티커는 아주 손쉽게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 해외 여행도 가능해지고 또 인원 제한도 해제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하지만 더 감염이 잘 된다는 변이 바이러스도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 해이해지면 곤란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지인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에서도 일반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관리하고는 있지만 돌발 상황은 사실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돌파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트래블 버블에 해당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럼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또는 고려까지도 좀 돼야지 이 트래블 버블이 국내 변형 유입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대응이 다른 건 보건학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접종 이상 반응 관리와 지원 등도 같이 함께 강화를 해서 백신 접종률을 우선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된 만큼 방역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병행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